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한방상식의 함액입니다. 평소 여러분이 한의학에 대한 궁금했던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침, 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는 아이에게 침을 놓는다 하면 울음을 뚝 그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듯 침이라고 하면 막연한 불안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침과 뜸, 그리고 부항시술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한방건강지킴이 한의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한의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궁금한 한약에 대한 상식을 솔직 담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이라고 하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생기곤 하는데요. 그래서 침 치료를 받기 전에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침 시술은 어떻게 또 누구에게 받는 것이 안전한가요? 예로부터 아무나 아무에게나 침을 놓아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침을 잘못 놓아 사람이 상하는 것에 대해 기재해 함부로 침을 놓지 못하게 경계해 놓았습니다. 또한 잘못된 침 치료로 인한 후유증과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의사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침을 놓으며 훈침에 대비한 치료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한의사에게 침 시술을 받으면 안전할 뿐 아니라 치료 효과도 크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인체에 침을 놓을 수 있는 혈자리가 얼마나 되나요? 전통적으로 361개의 혈자리가 있으며 현대에 새로 밝혀진 혈자리가 1000여 개 정도 더 있습니다. 이 중에 침을 놓지 못하는 금침혈이 있고 뜸을 뜨지 못하는 금구혈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시술은 위험합니다. 네,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침 시술을 받아야겠군요. 그렇다면 침 시술을 받아야 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술을 마시고 침을 맞아서는 안 되며 침을 맞은 후에도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화가 난 상태나 내고 난 후에는 바로 침을 맞지 말고 침을 맞은 후에는 화를 내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몹시 피로할 때는 침을 맞지 말고 침을 맞은 뒤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배가 많이 고플 땐 침을 맞지 말고 침을 맞은 뒤에는 원기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식사 시간에 적당히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숨이 많이 찬 사람들은 바로 침을 맞지 말고 안정이 된 후에 침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침을 맞은 후 바로 물에 손발 등을 담그면 경락으로 외부의 습기가 침투해 기혈을 혼란시킬 수 있으니 3-4시간 후에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은 침을 맞을 때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며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침 시술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시술을 받는 게 더 효과가 좋다는 말이군요. 제가 얼마 전 발을 삐어서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러 갔는데 아픈 쪽 반대편 발에 침 시술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어깨가 아프신데 다리 쪽에 시술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침을 놓을 때 부위가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침 시술은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 시술을 받을 부위가 정해집니다. 증상에 따라 아픈 부위에 침 치료를 할 경우도 있고 반대쪽에 침 치료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손발 쪽이나 머리 등의 특정 부위에서 시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술 부위는 여러 침법의 원리에 의해 정해지므로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에 의거해 침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네, 침 시술 부위는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같은 질환이라도 달라지는군요. 그리고 예전에 침이라고 하면 왠지 소독의 개념이 부족했는데요. 지금 한의원에서 쓰고 있는 침은 과연 안전한가요? 지금 한의원에서 쓰고 있는 침의 위생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회용 침이 나오기 이전에는 탕비에 의한 소독을 통해 진료를 했습니다만 요즘 한의원에서 쓰는 침은 모두 일회용 침이므로 감염이나 전염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일회용 침을 써서 시술을 한다고 하니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일반 가정에서도 수지침을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수지침의 효과는 어떤가요? 한의학에서는 인체 각 부분에 신체의 전체 부분이 들어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손에 몸 전체가 들어있다고 보고 놓는 게 수지침이고 귀에 인체의 전 부분이 들어있다고 보고 놓는 침이 이침입니다. 이런 침법은 이론이 간단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배워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이 간단한 만큼 일정한 진통 효과가 있으나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를 배운 분들은 집에서 각종 통증이나 식체가 있을 때 가정요법 개념으로 쓸 수 있지만 병을 고치려면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과 진단에 의한 침 처방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침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봤습니다. 침과 함께 한의원에서 시술받는 요법이 바로 뜸과 부항요법인데요.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뜸을 많이 뜨는데 아픈 곳 아무 곳에나 시술을 해도 되는 건가요? 뜸도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 아래 시술돼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병증에 따라선 뜸을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뜸 시술을 올바르게 하지 않을 경우 치료 효과가 없거나 화상으로 인해 피부가 손상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 뜸으로 잘 치료되는 병이 있나요? 몸이 차가워서 병이 오는 경우는 뜸이 매우 효과가 좋으며 인대나 힘줄의 손상의 경우 뜸으로 인대와 힘줄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종기로 인해 열이 날 때에도 병증에 따라 뜸요법을 시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열로서 열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에 따른 처방에 의해서 뜸 시술을 받아야 안전하고 치료 효과도 있습니다. 네, 쉽게 접할 수 있는 요법이지만 뜸도 함부로 시술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는군요. 뜸과 함께 한의원에서 많이 시술받는 요법이 바로 부항요법입니다. 부항요법을 받으면 시원하다는 말을 흔히 듣는데요. 어떤 병증에 부항요법을 시술하는 건가요? 부항요법은 어혈이 있을 때 쓰게 됩니다. 즉 타박상이 있을 때나 병이 오래된 경우 부항요법을 통해서 어혈을 몸 밖으로 빼내게 됩니다. 부항요법에는 건부항요법과 습부항요법이 있습니다. 건부항은 음압만을 이용한 요법이고 습부항은 피를 체외로 빼내는 요법입니다. 어혈 부위를 정확히 진단해 부항요법으로 시술하지 않으면 소중한 피를 어혈로 알고 빼내게 되므로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항요법도 반드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한의사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습부항요법이 바로 피를 빼는 요법이군요. 이런 습부항요법으로 피를 빼고 나면 시원하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주 피를 빼도 되는 건가요? 피를 빼면 뺀 부위의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일시적으로 시원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혈이 제거된 후라면 정상적인 피를 자꾸 뽑아서 혈액량을 감소시키면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는 시원하지만 혈액이 모자라져서 나중에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를 너무 많이 빼게 되면 체력이 소모돼서 어지럽거나 식욕이 떨어지고 얼굴의 혈색이 안 좋아지는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일부 찜질방이나 목욕탕에서 땀을 흘리고 나서 피를 빼는 경우가 있는데 땀과 습부항으로 과도한 진액 소모가 돼 탈진 상태가 되거나 비위생적인 처치로 감염이 생겨 상처가 덧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찜질방과 목욕탕 등에서 부항요법을 시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의료 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 의료 행위를 보신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항요법은 반드시 한의원에 오셔서 한의사의 진단을 통해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교통사고가 났었는데요. 그 친구는 자동차 보험으로 한방진료를 받는다는데 정말 교통사고 시 자동차 보험으로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교통사고 시 자동차 보험으로 한방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통증과 후유증 감소를 위해 건강보험에서는 보장받지 못하는 비급여 대상인 한약, 추나요법, 그리고 약침치료 등도 전액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들이 아직 한의원에서 자동차 보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에도 한방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 한의원에서 양질의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교통사고 시 한방진료를 받으면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방치료는 교통사고에도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으며 통증만을 없애는 치료보다는 인체의 신경을 강화시키고 회복시켜서 손상된 부위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 한방으로 치료하면 후유증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논문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들의 85%가 한방치료에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치료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한방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침과 뜸, 부항, 그리고 자동차 보험의 한방진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안전하고 효과도 우수한 침과 뜸, 그리고 부항 치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받아야겠습니다. 현재 모든 한의원에서 일회용 침으로 시술하기 때문에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과 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보험으로 한방진료를 받게 되면 더욱더 빠르고 근본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답해주신 한의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의 건강 도우미 한혜기였습니다.